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0월 20일 수요일 오후 11시 56분 영상인데요. 일단 오늘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폭등을 해주면서 기분 좋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네요. 어제 방송할 때 딱 그랬는데 언제 전거 좀 뚫어도 이상하지 않다. 뭐 당장 내일도 뚫을 수 있고 막 그랬었는데 뭐 이거는 뭐 말이 안 나와. 지금 이거 이렇게 지금 4시간 봉인데 와, 이 지금 6만 윗단, 그러니까 여기 이런 구간에서 5만 단에서는 이제 똑같이 뭐 한 10%가 오르더라도 이제 6만에서 10% 오른 거랑 5만에서 10% 오르는 거에 그 어떤 시총 갭이 아예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6만 위에서 6만 위에서 엄청나게 상승을, 거의 뭐 바이낸스 기준으로 7% 조금 안 되는 상승을 비트코인이 가져온다는 거는 진짜 엄청난 상승인 거죠, 사실상. 그만큼 지금 계속해서 누적되어 있던 거래소의 이제 비트코인 공급 쇼크가 같이 또 이렇게 이런 좋은 호재들이랑 연결이 되면서 엄청나게 좀 상승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너무 분위기 좋죠. 분위기 좋고 일단은 가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장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올라가지고 이게 지금 한 2시간? 2시간 전 자료인데 아까만 해도 64,000 막 이랬었는데 갑자기 10시 이후에 폭등을 시작하면서 지금은 66,600, 아까 67,000까지도 딱 찍고 잠깐 좀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주봉이에요. 비트코인 주봉인데 월봉이네. 월봉인데 사실상 거의 지금 5월달 이거 부처빔 이상으로 회복 상승을 해주는 이 진짜 이건 뭔 빔이라고 또 부를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또 이어나가고 있죠. 이렇게 하락할 때도 진짜 말도 안 되는 하락이지만 상승할 때도 말도 안 되는 상승으로 또 다시 한번 시장을 놀래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조금 분석적으로 인컴샤트가 가져왔는데요. 일단 마켓캡 기준으로 저희가 좀 보니까 마켓캡 기준으로 도미넌스는 47.8%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47.8%고요. 이게 사이트마다 도미넌스 그 좀 뭐라 그러지? 분석 그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본인 계속 체크하는 한 사이트에서 체크하시면 좋아요. 그냥 상승하고 있다, 하락하고 있다 이것만 뭐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 이걸로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도미넌스가 상승을 지금 거의 요 일주일 내만 해도 일주일이 아니네, 한 달 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도미넌스가 상승. 그러니까 한 달 전만 해도 거의 40% 정도 좀 안되게도 떨어졌었던 잠깐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벌써 도미넌스가 8% 넘게 올랐죠.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올타임 하이 전고점 갱신한 구간까지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위로 더 올라가 준다면,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면 비트코인 매드니스 구간 이 무슨 구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사실상 지금까지 역대 이제 그런 도미넌스의 상승이 있고 불장이 시작되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보통 아무리 못해도 60% 이상, 거의 막 65%에서 70% 사이까지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알트 장이 이제 시작된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도 막 이걸 계속 강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물 흐르듯이 나누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딱딱 나눠지는 게 아니라 약간 물 흐르듯이 간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걸 계속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왜 못 알아듣냐면, 비트코인이 가네? 그러면은 비트코인만 가는 줄 알아. 근데 비트코인이 가는데 다른 코인들이 안 가긴 애매하죠. 같이 가긴 하는데 비트코인이 더 많이 간다는 거죠, 비중적으로. 그러니까 도미넌스 상승을 한다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가고 나서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그러면 뭐 한 달 동안은 비트코인만 상승하고
그러면 비트코인 상승하고 나서는 그럼 이더리움만 상승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같이 갈 땐 가는데 그게 비중 자체가 비트코인이 더 도미넌스 상승시키면서 가고, 그 다음에 뭐 이더를 포함한 좀 메이저 알트,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럼 비트, 그 다음에 이더, 그 다음에는 뭐 시총 높은 얘들 순서로 가나요? 이런 질문은 사실 너무 의미가 없죠. 그런 질문 너무 조금 수준이 낮은 질문이니까 그렇게는 좀 보지 마시고, 과거 궁금하시면은 과거 그냥 올 초만 봐도 돼요. 올 초만 봐도 어떻게 비트코인이 가고 그 이후에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메이저 알트들이 치고 올라왔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비교해 보시면은 그거 자체가 공부니까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고 뭐 이더리움이 가고 막 이렇게 뭔가 순차적으로 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같이 가긴 가되 더 비중 있게 비트가 쭉쭉 밀어주고, 근데 그게 때로는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도미널 상승을 하는 구간에 있어서는 엄청 올라가고, 또 이더리움도 같이 가는 그런 구간이 있고, 또 그걸 이어서 라지캡 쪽에서 엄청 상승을 이어받는 구간이 있는 거고, 약간 물 흐르듯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 돈들, 이 시장에 있는 돈들이 되게 많은 돈들이 있을까요? 그 유동성이 약간 물 흐르듯이 이렇게 쭉 간다. 근데 이게 물이라는 게 되게 뚝뚝 끊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구간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따라가긴 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막 도는 그런 느낌?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 그리고 뭐 라지캡. 그러니까 라지캡도 이걸 여러분이 너무 막, 그럼 라지캡은 뭐가 있어요? 라지캡은 뭐 이더리움인가요? 뭐 바이낸스 코인인가요? 뭐 솔라나 라지캡이에요? 미드캡이에요?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고, 그냥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은 없어요. 기준은 없는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들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시장에 좀 몸을 맡기되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면서 이런 순환 장세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핑 같은 거 하면 이걸 이론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본인이 직접 경험해오고 이게 어떤 느낌인지를 체득할 때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데 그거를 이렇게 딱딱 이론적으로 딱딱딱 공부한다고 해서 이걸 다 온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좀 진행이 됐었는지 보고 이번 장세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조금씩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한번 봅시다. 이거는 지금 189일 만에 거의 27주 정도 걸린 거거든요. 27주 만에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탈환을 하고 쭉쭉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사실상 비트코인 뭐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수익 구간인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고점이 되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위험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모두가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뭐 누가 섣불리 굉장히 많은 비트를 던지지 않는 이상 다 같이 그냥 쭉쭉쭉 수익이 계속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양날의 검? 그런 느낌? 그런 구간. 근데 지금 분위기만 봐서는 받아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1시간 봉으로 보면 좀 좋겠다. 뭐 예를 들어서 비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던지는 물량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어때요? 바로 받아먹고 올리죠. 그리고 여기서도 떨어지는 구간에서 바로 받아먹고 올리고, 여기서도 해머가 나오죠. 떨어지지만 바로 받아먹고 올리고 또 올리고 계속 이런 구간들이 나오는 게 지금 수요가 압도하고 있다는 거. 공급이 그만큼 지금 쇼크 상태이긴 하지만 그거 이상으로도 수요가 굉장히 많은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톡2플로우 모델을 봤을 때 아직까지도 지금 이 사이클대로 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이클을 좀 많이 겪어본, 한 번은 겪었죠. 사실 저도 뭐 많이는 아니고 17년 한 6월부터 투자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4년 하고도 조금 더 이제 투자 기간이 됐네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겪어본 바로서는 굉장히 이 사이클이 무섭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 사이클의 방향성이 제시하는 대로 따라갈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거점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고 시장이 과열됐을 때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가는 전략으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김프 같은 경우에도 아까만 해도 거의 뭐 4%, 한 5%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지금 또 이제 비트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 김프가 좀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네요. 근데 이제 김프가 점점 끼는 느낌이긴 해요. 왜냐면은 이게 김프가 어떤 개념이냐면 갑자기 비트가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가 해외에서 주도하는 거니까 갑자기 비트가 오르면은 한국 시장에서 그 시세를 못 따라가면서 김프가 잠깐 낮아집니다. 지금 그런 구간이고요. 반대로 해외 시장에서 갑자기 비트가 하락을 하면은 한국 시장에서 못 따라가기 때문에 김프가 또 오히려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되고, 어쨌든 김프는 조금씩 끼고 있다. 왜냐면은 지금 뭐 한 1, 2주 전만 해도 비트가 뭐 5만대, 6만 초반대였을 때 김프가 막 0%, 1%, 2%였대였다면 지금은 지금 6만 6천임에도 불구하고 김프가 4% 이상까지도 끼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시면은 확실히 좀 김프가 끼고 있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됐지? 11분이네 벌써.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플랫폼별로 이제 NFT 프로젝트, 좀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어떤 게 있는지 좀 정리가 되어 있는 자료인데요. 지금 제가 이걸 왜 좀 가져왔냐면은 최근에 클레이 쪽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도시 사운드 클럽 메이트 요쪽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물론 다른 이제 프로젝트들도 많이 오르는데 클레이튼 쪽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고 봤더니 지금 얘네가 지금 초기에는 이제 NFT로 얘네가 출범을 했는데 로드맵 자체 로드맵 안에 이제 거버넌스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로드맵을 가지고 나왔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믹스 토큰이라고 해요. 그래서 믹스 토큰 이라고 얘네를 이제 뭐 도사크를 가지고 있는 홀더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배분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지금 최저 가격이 거의 뭐 3,500 클레이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이 도사크를 도시 사운드 클럽 메이트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던 시점이 거의 한 300 클레이 정도였잖아요. 한 달 좀 넘었나? 300 클레이, 400 클레이 할 때쯤에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정확하게 납니다. 그때 방송 보셨던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저렴했죠, 지금에 비해서.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오른 거예요. 한 일주일 사이에 엄청 많이 올라서.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런 거버넌스 토큰 발행 구조를 밟아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토큰들이 몇 개 더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팬케이크 같은 경우는 좀 오히려 반대죠. 팬케이크 거버넌스 토큰이 있고 그 다음에 NFT를 발행한 약간 좀 반대 케이스 같은 경우고, 그리고 이제 오로리 같은 경우는 또 도사크랑 좀 비슷한 구조로 가죠. 솔라나 체인 안에서 오로리라는 NFT P2E 관련 프로젝트를 내면서 NFT를 발행하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최근에 내일인가요? 내일 이제 퍼블릭 오로리 코인 세일 진행하고, 그리고 3일 뒤에 FTX에 상장이 되는 그런 구조 프로세스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로리 같은 경우도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이게 지금 좀 자세히 좀 따져봐야 되긴 해요. 이게 얘네가 지금 도사클이 몇 개고 단가가 몇인데 믹스라는 프로젝트 토큰을 얼마나 뿌리는 거고 얘네한테 얼마나 뿌리는 거고,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시면서 가격 비교를 예측을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제가 오늘 좀 설명해 드리려고 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전략을 좀 짜야 되는 시점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초입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뭐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닌데 저번 사이클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이제 시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가 전고점을 뚫는 그 구간부터 시작이고, 아직도 비트는 더 많이 갈 구간이 남아있다. 아직 알트 펌핑은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비트, 이제 이 초입 구간이란 말이에요. 피아트가, 법정화폐가 비트로 자금을 엄청 쏟아붓는 과정.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비트에서 라지캡으로 갈 때 뭐 일주일, 이주일이면 가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번 사이클, 그러니까 작년 사이클에서도 10월에 비트코인 이 도입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피아트에서 비트코인 상승이, 펌핑이 시작이 됐었는데 10월에 지금처럼 똑같아요. 10월에 시작이 됐고, 그게 12월까지 갑니다. 12월 말까지도 비트가 무지성으로 상승을 계속했었어요. 거의 2달, 3달에 걸쳐서 상승을 했던 거죠. 10월, 11월, 12월이니까 3달 정도. 그리고 나서 1월이 돼서야 라지캡 쪽이 반응이 옵니다. 그만큼 이 구간이 굉장히 길고 어떻게 보면 좀 고된 구간일 수 있다. 근데 그때보다는 지금은 좀 시장이 더 성숙했고, 어떤 라지캡 쪽 펀더멘탈도 강해졌기 때문에 과거와 같진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비트가 상승하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울 수 있어요. 비트 비중이 없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시장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 좀 전략이 있어요. 5가지 전략. 어떤 5가지 전략이냐면, 지금 시점에서 시점에서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도입부라고 할까요? 시점에서 준비해야 전략이라고 봅시다. 이거는 뭐 사실상 이론적인 거긴 한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계속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던 비트 장세, 그리고 도미넌스에 관한 어떤 체크 포인트, 그리고 이후 알트 순환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거 진짜 중요하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꼭 개념 잡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이 좀 재정비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는 출구 전략까지 짜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 왜냐면은 제가 당한 적이 있어요. 저번 사이클, 17년 사이클에 굉장히 크게 당했었는데, 제가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자면은 17년도에 제가 이제 20대 중반, 지금은 뭐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겠죠. 20대 중반, 이제 그때 사이클에 17년 6월에 비트를 처음 그때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 접하긴 했는데, 훨씬 더 전에 접하긴 했는데 투자를 시작한 게 그때예요. 그때 당시에 한 2,200만원, 제 수중에 있던 한 3천만원 정도에서 거의 한 7, 80%의 돈을, 한 2,200, 2,300 그 정도를 갖다 박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죠. 지나고 보니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고, 운이 굉장히 좋았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뭔가 이런 시장에 대한 좀 이해를 좀 빨리 했었던 것 같아요, 운이 좋게도. 그래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어렸잖아요. 20 중반이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연말까지, 거의 연말, 그리고 불장 1월 초 거의 굉장히 올타임 하이, 그때 기준으로 2200, 한 2300으로 김프 이런 거 좀 제외하고 한 17억 정도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한 6달 만에 굉장히 많은 돈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그게 아마 김프나 뭐 이런저런 거래소 있는 거 다 합치면 한 22억 정도 됐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돈이었고, 거의 2200으로 22억이면은 뭐 한 100배? 100배 정도 불린 거죠. 진짜로 많은. 왜냐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었고,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어요. 지금보다 더 많은 어떤 로또적인 부분도 많이 있었고, 확률도 굉장히 높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더 지금보다 더 쉽게 이렇게 돈을 불릴 수 있는 전략을 구상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그러니까 뭐 어리니까 뭘 모르잖아요. 뭐 이게 얼마 큰 돈인지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더 불려 나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코인 말고 다른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주식 이런 걸 해본 적은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자산군의 뭔가 배분이라든지 현금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몰랐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막 돈을 많이 날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허튼데 쓴 건 아닌데 그걸 빼가지고 막 사치라도 부렸으면은 후회는 없을 것 같은데, 후회됐던 게 정말 그 당시에 어떤 출구 전략을 진짜 못 짠 거죠. 당시에 출구 전략을 진짜 못 짜가지고 벌었던 걸 많이 토해냅니다. 굉장히 많이 토해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날렸죠, 돈을. 굉장히 많이 돈을 날렸고, 그때 출구 전략만 잘 짰다면 정말 좋은, 지금 더 훨씬 더 많은 그런 자산을 불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 근데 그게 지금 와서는 내가 이걸 출구 전략을 진짜 잘 짜야 되는구나. 이게 지금 도입부 장세라면은 지금 엑시트 한 뭐 길게는 3-4달, 많게는 4-5달 혹은 뭐 반년까지 보고서라도 출구 전략을 잘 짜놔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다 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건데, 네, 진짜 이게 전략을 짜놓는 거랑 안 짜놓는 거랑 진짜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장을 즐기시되 이걸 내가 영원히 상승하는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출구 전략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려서 진짜 큰 코 다치는 경험 여러분들 다 한 번쯤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최대한 배제하고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재정비를 여러분들이 좀 하실 수 있는 구간, 마지막 구간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디파이라든지 NFT 뭐 몇 개 가지고 있고, 뭐 디파이 쪽에 가지고 있고, 뭐 혹은 현금 비중을 내가 좀 있어, 혹은 뭐 비트라든지 메이저 코인, 상위 총상위 뭐 이더 뭐 바이낸스 코인 뭐 이런 애들 있고, 삽코인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을 지금 불장 초입이기 때문에 진짜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의 어떤 포트폴리오 비중 자체는 이제 저희가 한 5월, 6월, 7월 그때 따라오신 분들은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 이제 28K, 비트가 28K, 31K에서 저희가 이제 비트 매집하고 메이저 알트를 좀 많이 가지고 간다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 저도 디파이 많이 뺐었고, NFT는 최근에서야 그냥 조금 괜찮아 보이는 거 좀 줍고 있고, 현금은 저는 거의 많이 줄였습니다. 거의 현금 거의 없는 상태이고요. 잡코 없고 비트 메이저 위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번, 세 번째로 순환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섹션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요. 요게 지금 1번이랑 좀 겹치긴 하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그런 시총 느낌으로도 같이 가지만 섹션으로도 같이 갑니다. 섹션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나중에 빼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연말까지 출구 전략, 계속 말씀드리지만 출구 전략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내가 다들 다르잖아요. 내가 얼마를 어떻게 투자했고, 뭐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여유 자금이면 내가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내가 비트에 더 많이 투자를 했거나 메이저 혹은 잡코, 혹은 뭐 내가 투자 경험이 얼마나 더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스톡 투 플로우 모델 사이클을 좀 따라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정답은 아니겠죠. 일단은 따라갈 것 같고, 그리고 인간지표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참고를 여러분들 계속 하시고, 그리고 김프라든지 이런 것들 좀 지표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쯤 되면 내가 이런 김프가 어느 정도 끼고, 뭐 인간 지표들, 뭐 사이클 스톡 투 플로우 모델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떻게 짜야겠다, 혹은 나는 이제 연말에 아직 이게 확정은 아니죠. 우리나라가 세금을 어떻게 매길지에 대해서 좀 확정이 난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확정 난다고 해, 그러면은 연말 전에 좀 나는 엑시트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출구 로드맵을 짜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 메이저 담아놨고, 이제 순환매 시작이 됐을 때, 비트가 도미넌스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을 때 이제 비트를 정리하면서 메이저로 넘어가고, 메이저 애들
좀 괜찮게 벌었다 그러면은 잡고 좀 준메이저로 가고 하면서 수익을 계속 불려 나가면서 이제 인간 지표가 좀 과열이 됐다 혹은 김프가 뭐 한 15% 20% 정도로 간다라고 하면은 보너스 받는 셈이라고 치고 김프 정리하면서 현금화 하면은 굉장히 많은 수익을 또 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시드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돈이 별로 안 드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런 어떤 출구 전략을 짜면서 동시에 시드 투자 같은 경우는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코일리스트, 뭐 IEO라든지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뭐 폴카닷 옥션 같은 경우도 괜찮아 보이는 프로젝트 같은 건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P2E 프로젝트 최근에 좀 많이 핫했던 애들 위주로 혹은 잠재성이 있는 그런 아이들 위주로 뭐 투자를 진행을 한다던가 비트 잡고 씨앗 뿌려놓기 그런 것들도 가능하면 지금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잘 짜놓으셔야 돼요. 뭐 코인리스트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카르마를 좀 채워놓던가 아니면 뭐 폴카닷 옥션 같은 거는 지금 폴카닷 옥션 웨이트 리스트가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지금 등록해 놓으시고 미리. 그리고 뭐 P2E 프로젝트 최근에 뭐 도사클, 오로리 뭐 여러가지 이거 말고도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던 P2E 프로젝트들 눈여겨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코가 막 간지럽네 갑자기. 그리고 이것 외에도 여러가지 뭐 돌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각 규제라든지 뭐 비트가 도미넌스를 빨다가 갑자기 추락을 해. 그러면은 알트장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확률은 굉장히 조금 낮지만 대응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얘기가 너무 길었네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출구 전략까지 지금 투자를 어떻게 지금 진행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 시점에서 내가 지금 기준을 잡고 출구 전략까지 짜가지고 올 연말 혹은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세금이 연말에 없다 1월 1일부터 없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볼 수는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뭐 비트, 도미넌스, 김프, 사이클 이런 것들 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투자를 좀 진행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해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 연말 좀 기대가 되는 장세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게 끝없이 오르는 장세는 없듯이 중간중간에 보시면 지금 한 1월장만 해도 보시면은 이렇게 막 오르다가 중간에 이렇게 내려가고 오르다가 조정받고 이런 구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 4주 연속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끝없이 이렇게 오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분명 조정이 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은 있을 텐데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초기에 기획했던 투자 방향성대로 쭉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뭐 유튜버들 다른 뭐 어떤 좀 그런 분들한테도 선동당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본인만의 그런 투자 시각, 투자 어떤 방식 자기랑 잘 맞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셔서 앞으로도 뭐 이번 사이클에 내가 졸업을 못해 그러더라도 다음 사이클이 있고 또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고 중간에 뭐 NFT, 디파이 이런 데서 또 기회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회가 분명히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급해하면 진짜 잃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 오늘 말이 너무 많았어요. 오늘 말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